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은 단두대 샷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제가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꾸미지를 않다 보니 생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생얼로 그냥 찍어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서도 막 그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생얼 상태에서는 야 찍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초보 시절에 떴었던 딸기우유빛 스웨터를 한번 꺼내봤어요.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예뻐 보이기도 한데 이 옷을 제가 입고 찍을 때마다 진짜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실이냐, 어떤 실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편집대 밑에다가 적어드릴게요. 되게 따뜻해 보이고 한데 사실은 이거 약간 반전일 수 있지만 많이 입는 스웨터는 아닙니다. 너무 초보 시절에 떴다 보니까 게이지를 몰랐었어요. 이게 아마 한 두 번째로 뜨는, 세 번째로 뜨는 옷이었을 거예요, 아마. 게이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튜토리얼만 보고 뜬 거였어요. 심지어 도안도 없는 가오리 핏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핏이 뭔가 일부러 이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옷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이 소매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겉에다가 뭔가를 입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지금은 이혼의 집 이오니츠? 모르겠어요. 이름이 몇 번 바뀌셔가지고 채널명이.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처음에 떴었는데 그분이 만드신 옷은 굉장히 핏이 예쁩니다. 근데 게이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런 실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뜨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마 초보이신 분들은 요렇게 이 실로 그냥 뜨면은 모양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소매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게이지를 공부를 꼭 해보시고 시작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게이지가 진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도 저걸 어떻게 뭔 말이야. 수학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했을 때도 수학을 못했지만 그랬는데 이게 한번 각 잡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게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도안을 만들다 보니 이런저런 질문들을 조금씩 받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기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은 내가 볼 수 있는 도안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각 잡고 한번 날 잡아가지고 터득을 하신다면은 진짜 재밌게 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할 편물은 바로 요즘에 열심히 뜨고 있는 짠짜라짠짠짠, 이게 화면에 다 보일지 모르겠어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먼저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너무 스포가 될까봐 원래는 그 편물 자체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뜨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다 보실 건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카라로 뜨고 있어요. 도안을 보고 뜨는 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카라는. 제가 혼자서 자작으로 뜨면서 카라로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뜨면서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뜨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뜨개톡도 하루 늦게 올렸잖아요. 아직까지는 보완할 점도 많고 늘림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모양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참 실력적으로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경사뜨기를 해가지고 모양을 맞추면서 카라 모양을 디자인하는 것에 도전을 해봤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다이소 실로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가디건 중에 하나입니다. 실도 11,000원 정도 들었어요. 지금 버튼밴드 뜨고 있거든요. 이 버튼밴드 뜨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주제로 할까, 또 다른 주제들도 있었어요. 사실 뜨개 관련 주제는 아니었고 여러분들이랑 또 떠들어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기도 했는데, 요즘 딱 이 편물을 집어들면서 생각을 했었던 뜨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주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아침이거든요. 근데 제가 배에서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조금 시끄러워도 제 배고픈가 보다 해주세요. 뜨태기가 사실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같이 진짜 뜨개에 미쳐있는 사람도 이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뇌 자체가 이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활력을 주는 이런 취미들도 어쩔 수가 없이 오는 것 같아요. 13시간도 해봤거든요. 진짜 미친 거죠. 집에서 나갈 일이 아예 없고 밥도 진짜 대충 그냥 후루룩 먹어버리고, 왜냐면 빨리 뜨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진짜 몇 시간을 한 거야 봤더니 13시간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도안 만들면서 했던 아프리쿠스 가디건, 제가 그거 지금도 조금씩 잡기는 하는데 제가 그거 잡다가 약간 쿨링 타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로 넘어온 거거든요. 어차피 다이소로 뜨는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여가지고 쿨타임으로 가지면 좋겠다 해서 잠깐 여기 넘어왔다가 다시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뜨개가 싫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뜨개가 회복이 오래 걸릴 뜨태기에 걸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다. 또 제가 또 겪은 뜨태기 극복법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뜨개 하다가 한다고 또 이제 다 사놨는데 좀 질려가지고 잠시 딴 데 놓고 있다가 뜨개질 취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뭔가 뜨개가 너무 좋은데 약간의 지루함이 느껴진다 하시면은 쟤는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또 핸드폰으로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1번. 단추를 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옷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그에 맞는 단추를 고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추를 먼저 사놓고 그거에 맞는 작품을 고르는 거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단추에 큰 욕심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세트로 사기도 하고 그냥 플라스틱 단추, 일반 단추 있잖아요. 그거 그냥 급하게 사가지고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레어메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단추를 많이 사고는 하는데, 예쁜 단추를 하나씩 보면서 고르다 보니까 이게 뜨개를 하면서 이게 완성이 돼가는 게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끝까지 F5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 단추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되게 그 뜨태기를 극복하는데 이렇게 많이 효과가 있구나를 요거 편물 잡으면서 또 느끼기도 했어요. 지금 뜨고 있는 이 가디건도 뭔가 털실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단추 좀 예쁜 거 한번 골라볼까? 그랬는데 너무 예쁜 단추를, 정말 마음에 드는 단추를 지금 발견했거든요. 그게 이 옷에 달릴 거를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제가 디자인을 이걸 하면서 정말 막 뜨고 있거든요. 이게 도안이 없이 제가 자작으로 뜨고 있는 건데 진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뜨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이게 기대감이 낮아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카라 이런 것도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근데 단추도 예쁜 게 눈에 들어와서 샀어. 갑자기 막 F5를 하겠다는 그 열망이 너무 들고, 저는 분명히 지금 여기 버튼밴드를 뜨고 있지만 상상으로는 내가 옷을 다 완성해서 지금 옷걸이에 걸어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미 내가 산 단추가 이 F5가 된 작품에 달려있어요. 그거 상상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7시간 동안 이거 카라 떴거든요. 연속으로. 안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깨달은 거죠. 내가 체력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구나. 이걸 모든 어떤 옷이든지 간에 예쁜 단추가 진짜 그 느낌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추, 예쁜 거 정성 들여가지고 잠깐 뜨개 편물 놓으시고 예쁜 단추 구경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을 산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부분인가요? 예전에 저는 도안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실을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실 쇼핑을 사실 먼저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도안을 구입을 했을 때 도안에서 작가님이 쓰신 실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패키지가 아닌 이상은. 비싼 실을 쓰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 작품 만들 게 아니잖아요. 이 작품도 뜨고 저 작품도 뜨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막 여기에도 20몇만 원, 막 여기에도 10몇만 원 막 이렇게 쓰게 되면은 거지가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모르니까, 초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사라는 대로 샀었어요. 패키지도 많이 구입하고. 근데 패키지에서도 되게 그 좋은 실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샀었는데 이게 취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을 먼저 사고 그러곤 했었는데, 뜨태기가 올 때도 뜨개 편물을 계속 잡고 있다기보다는 실 쇼핑을 하면서 제가 뜨개를 하는 그 목적을 채우곤 합니다. 모든 그 뜨개의 준비는 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뜨개를 하다 보면은 워낙에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나는 누구, 이게 언제 되는 것인가, 분명히 많이 떴는데 이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뜨태기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실을 사면 뭔가 리프레시도 되고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양한 또 실도 사기도 하고 막 특가로 된 실도 부담 없이 보면서 요거는 그냥 기본에 써보기도 괜찮겠다 이러면서 많이 구경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실만 엄청 많이 사놓으면은 막 안 쓰는 실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까워지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는 말고 뜨고 싶은 옷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놔요. 뭐 예를 들면 막 어떤 특정한 도안을 뜨고 싶어가지고 이 실을 산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이번에는 가디건을 하나 뜨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가디건을 입고 싶지? 이걸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어느 정도 맞는 색깔과 크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꽈배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아랍무늬 가디건을 뜨고 싶다, 아니면 스웨터를 뜨고 싶다. 그러면은 권장바늘 5mm나 5.5 요 정도 사이에서 있는 털실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얘가 원래 잡고 있었던 편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빨리 얘 떠버리고 다른 거 이거 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또 빨리 뜨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 쇼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전혀 다른 매력의 작품을 고른다입니다.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좀 다양한데, 비슷한 특징의 실을 가지고 계속 작품을 떴다던가 여러 작품을, 디자인 자체가 비슷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라운드 스웨터가 있으면 라운드 스웨터를 지금 막 한 4개째인 거예요. 아니면은 브이넥, 아니면 가디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취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항상 내 취향, 즉 내가 딱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취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음 작품을 고를 때도 되게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색에 질려요. 그래서 완전히 브이넥에서 아랍무늬 가디건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색상 때문에 뜨태기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보리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보리 색의 그 브이넥 스웨터를 뜨다가 그걸로 가디건, 완전히 무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가디건을 떴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같은 걸 계속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바로 전에 떴었던 작품이랑은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잡아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나도 모르게 되게 비슷한 거를 잡고 있을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 쇼핑할 때도 사실 그래요. 분명히 내가 그 베이지나 아이보리색을 뜨고 있다가 질려가지고 실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내 눈에는 또 아이보리 베이지가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콘사를 구입을 했는데 질리니까 그 콘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언젠간 쓰게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취향에 맞는 색깔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당연히 쓰게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뜨태기가 와가지고 뜨개를 놓아버리는 상황이 생겨. 저는 그래도 취미에서는 살짝 넘어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100% 순수 취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뜨태기를 못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뜨개랑 완전 빠빠이 해. 그럼 어차피 다음에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색감,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모르던, 이거 되게 중요하다. 모르던 패턴을 배워볼 수 있는 도안. 이거를 골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사뜨기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내가 전에는 해보지 않은 이런 버블 스티치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좀 들어간 도안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는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못하면은 옷 완성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싶어가지고 계속 똑같은 것만 뜨게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뜨개로 옷을 내가 만들어 봤다. 한 벌이라도. 그리고 뜨개로 내가 옷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보통 어떤 모르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찾아봤는데 몰라가지고 그 옷을 완성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실로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요. 이 보통 손재주나 혹은 보통 참을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시작을 이미 하셨더라면은 그런 분들은 영상을 찾고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어떤 뜨개 스킬이든지 간에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들어가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다. 그걸 뜸으로써 뜨태기가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고 되게 겁먹고 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엄청 겁먹고 있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뜰 때도 있고, 근데 또 그러다가 너무 떠가지고 뜨태기가 또 와가지고 또 단추 사고 뭐 실도 구경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뜨개력을 상승시켜서 다시 F5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니터들의 F5를 구경한다. 이거는 제가 늘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F5를 구경하는 거와 다른 분들이 뜨고 있는 그 유튜브 브이로그 같은 것들 있죠. 저는 그거를 열심히 봐요. 뭔가 같이 하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뜨개력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F5까지 같이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나도 저렇게 예쁜 옷을 완성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차오르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뜨개력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브이로그를 보고 또 작품을 선정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 리뷰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는 상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의 소비와 나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 뜨개질도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랑 똑같은 작품을 뜨고 계신 뜨개 유튜버 분의 브이로그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뜨개 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훨씬 더 재밌고,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공감도 되게 많이 되고, 웃긴 게 어쩔 때는 이야기를 안 듣는데도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뜨태기가 딱 왔을 때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거 뜨셨나 하고서는 이제 보면서 F5도 또 구경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빨리 뜨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있는 뜨개 유튜버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뜨개톡톡의 주제로 한번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조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콘사를 감는다. 와인더로 콘사를 갑자기 저는 감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의 준비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계속 일만 하면은 번아웃이 오잖아요. 이것도 뜨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번아웃이 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우리가 뜨개를 한번 잡기 시작을 하면은 워낙에 같은 그 방법을 반복하는 구간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도 못하고 계속 뜨기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새부턴가 나도 모르게 질려버리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타임. 근데 또 우리 니터들이 이 손을 가만히 두면은 그게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뭔가 TV를 보고 있다? 아, 너무 아까운 시간. 유튜브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다? 그거 그냥 멍 때리고 듣는 시간. 약간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 니터들은 계속 손을 움직여주는 게 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너무 같은 걸로 계속 뜨고 있다 보면 얘도 이제 질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틀어놓고 또 갑자기 콘사를 중간중간에 감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쁘게 많은 거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시 뜨개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지금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요즘에 이걸 뜨면서 열심히 감고 있는 콘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저번 브이로그 때 보여드렸던 그 니트 컨테이너 콘사입니다. 니트 컨테이너 콘사는 사실 항상 저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를 알지만 자꾸 사게 되는 게 매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뜨개 번아웃을 이겨내는데 좀 필요한 콘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집중력으로 감을 수 있는 콘사가 아니거든요. 걔는 지금 보시면 봐봐요. 크기가 뭐 그냥 감았네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저거 8겹 감은 겁니다. 8겹. 8겹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겹 그냥 8겹 겹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3겹 감는 것도 힘듭니다. 안 밀리고 3겹 감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재밌단 말이죠. 이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쁘게 말렸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중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취감도 좀 느끼고 나면은 다시 뜨개를 할 수 있는 뜨개력이 또 상승이 됩니다. 어차피 저 콘사 다 감으려면은 진짜 오래 걸릴 거거든요. 감으면서 또 이제 약간 내가 왜 이 대형 콘사를 또 샀을까. 뭐 항상 그러는 거예요. 니트 컨테이너 실은 항상 이제 그러면서도 사게 되는 게 또 매력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힘든 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뜨면서 이거를 왜 내가 또 사가지고 이 팔 빠지는 작업을 또 하고 있나 하면서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실의 노예예요. 뜨개의 노예입니다. 다 이제 감고 나면은 너무 뿌듯하고 빨리 이걸로 이제 완성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또 생고생해서 준비한 실로 또 뜨는 그 작품은 또 엄청나게 성취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또 그러면서 뜨개력을 또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위험한 취미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느껴지네요. 너무 위험해요. 뜨개라고 하는 취미가 굉장히 돈이 겁나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도구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만약 우리가 목도리만 뜬다고 하면은 줄바늘만 있으면은 그리고 털실만 있으면은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본격적으로 니터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서 아니 왜 이렇게 그 장비 욕심이 나는지 또 장비가 또 그냥 싼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500원짜리 줄바늘로 이제 뜨개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늘은 소모품이다 보니 막 부러지기도 하고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어떻게 바늘이 부러지더라고요. 어떻게 케이블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어머 세상에 실도 엄청 많이 들어. 근데 정말 포기할 수가 없는 취미. 제가 봤을 때는 취미 생활로 진짜 잘 선택했다, 잘 시작했다 하는 취미 중에 하나지만은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제가 방 구경을 얼마 전에 방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보여주다가 사진을 보여주게 됐는데 도대체 이 실이 다 뭐야? 이러는 거예요. 뜨개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실을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 이거죠. 아무튼 갑자기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뜨개를 하게끔 만드는 게 또 뜨개의 매력인 것 같네요. 최근에 또 뜨태기인 줄 알았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뜨개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봤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공유 드려봤어요. 사실 되게 스페셜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냥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뜨테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원래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방법들도 뭔가 뜨테기가 오면은 그 순간에는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답니다. 저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단추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한번 단추 구경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면은 실 안 사더라도 아이쇼핑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F5를 하는 겉바의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보고 오면 괜찮겠다 해주시면은 다시 뜨개력을 상승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저의 뜨개톡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이거 열심히 떠가지고 완성된 모습 꼭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예쁜 뜨개 시간 되시고 다음 브이로그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